6일 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정당별 공천 작업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본선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4일 김한근 전 강릉시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부동산 돋보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첫 시간은 정권 교체기 강원도 내 집값 전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코로나19 2급 감염병 하향 여부를 놓고서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우리 지역 밀착 경제 정보와 다양한 연중 기획 보도, 그리고 선거 소식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합니다. 네, 또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의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요 정당들의 공천 작업에도 시동이 걸렸는데요. 출마 희망자가 많다 보니 정당마다 누구를 대표 선수로 내보낼지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네. 자체 역량 강화 시험을 통해서 공천 커트라인을 세우게 되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 당선 가능성과 같은 항목과 함께 각 가중치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양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일 마감된 더불어민주당 강원 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 공천 신청에 모두 248명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약 2주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한 후 단수 후보와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단수 추천 지역은 정선과 고성, 양양, 인제, 홍천, 횡성, 평창 등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양양군을 제외하면 모두 현역 지자체장이 재선을 노릴 전망입니다. 경선의 경우 기초단체장은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여론조사, 광역, 기초의원은 100% 권리당원 조사로 진행됩니다. 물론 강원도의 특수성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여성 청년의 공천 확대를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과 도덕성을 공천 심사에 주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당 자체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을 치릅니다. 해당 평가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당원 당규와 대북정책, 외교와 안보, 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 등 6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7일 전국 17개 시도 고사장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기초단체장 경선은 책임당원,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로 치러집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4일부터 6일까지 중앙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 그다음에 당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해낼 예정입니다. 두 정당은 감점 요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평가 하위 20% 인사, 징계나 탈당, 경선 불복 사례가 있을 경우 감점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천 불복으로 인한 탈당 사례가 있을 경우 감점 대상에 포함됐고 현역 국회의원도 감점 대상입니다. 또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낙선했을 경우 공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정의당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100% 당원 투표로 후보를 선출합니다. 현재까지 강릉시장과 춘천시의원, 속초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등 예비후보자 5명에 대한 투표가 예고됐습니다. 각 정당별 후보자 선정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4일 김한근 전 강릉시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임명희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위원장은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전 강릉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법 개발 행위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근 전 시장은 관련 의혹들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억측과 악의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재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일 사퇴한 바 있습니다. 강릉 왕산리안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강릉 소방서는 4일 오후 12시 40분쯤 왕산면 왕산리안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0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현재 잔불 정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야산 인근 주민이 번개탄을 피우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는 부동산 돋보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권 교체기, 강원도 내 집값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의 이제 거래량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래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두 지역이 굉장히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세금 문제라든가 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거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뭐랄까 정부 정책이라든가 가격 변화에 조금은 둔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조금은 움직이는 그런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이 약간 지금 정체되어 있다 그럴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이 상당히 지금 작년까지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매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역전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간단한 게 최근에 이제 강원도 지역에 여기 이제 원주나 뭐 강릉이나 춘천에 주택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몇 년 동안에 공급이 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그 최근에 주택 공급이 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면 이제 입주 물량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그 전세 실수요자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권 교체기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권 교체기에는 정권 교체가 된 그 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반적으로 많이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은 다른 거는 지금은 현재 정부에서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하고 또 거기다가 금융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 교체기에 가격이 좀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가더라도 별로 안 오르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좀 시장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과거 정권의 강력한 규제가 조금 지금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과거에서는 굉장히 그 정권 교체기 그 해에는 일반적으로 막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제 생각에도 오른다 그래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효과를 좀 이제 발휘한다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1급 감염병은 위험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확진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파력이 강해서 음압병상 등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일단 2급 감염병이 되면 신고는 24시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2급 감염병인 결핵의 경우 무조건 격리하지 않고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코로나19도 하향 조정된다면 환자 증상에 따라서 격리를 하지 않거나 진료비나 치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격리 여부나 치료 지원 등은 이 감염병이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로 선을 긋듯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감염병 각각의 특성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코로나19를 어떤 질병으로 규정하고 또 치료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세부적인 논의가 중요한 겁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여전히 전파력이 높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급 분류는 유지하면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자는 목소리와 4급 감염병인 독감과 같은 치료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급수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신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등급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등급을 낮춰도 된다는 시민 대부분은 코로나19의 낮은 치명률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4일 0시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 치명률은 0.12%로 앞서 정부는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감기처럼 생각해서 저는 또 그렇게 바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치명률도 옛날보다 좀 낮기도 하니까 지금 뭐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니까 더 그런 것들 같고 평상적으로 뭐 감기나 독감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은 그 뭐 될 것도 같아요. 또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상 회복을 위해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활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상의 틀들이 너무 고정화돼 가지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주춤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응 능력이나 그다음에 생활 방역 패턴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인식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에 반해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등급이 낮아지면 증상이 심해도 격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저는 유지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증상이 약화가 되었다고 해도 격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낮추면 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병원 출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방역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는 본인한테 다 전가를 시키고 정부가 이제 원했던 대로 1, 2, 3차 다 맞은 사람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하향 자체는 찬성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찬성하는데 다만 이제 아이들의 접종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미크론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지금 조금만 더 늦춰서 더 고개를 더 완전히 숙일 때까지 좀 정부에서 그렇게 힘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독감처럼 슬쩍 지나가면 되는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면역성이 좀 약해서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 등급 조정에 있어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